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냐면, 부서, 부서별로. 그러니까 부서 번호겠죠, 정확하게는. 부서별, 급여의 합계를 그냥 계산할까요? 평균 계산하면 소수점 나오고, 그래서 조금 할 게 많아지니까. 부서별 급여 합계를 계산해보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그룹 바이만 아시면 이제 이 정도는 select 부서 번호도 같이 보여주면 좋겠죠. DPT, NO 그 다음에 합계, 썸이잖아요. 그 다음에 급여니까 salary 그리고 얘네들을 선택하는 거는 EMP 테이블에서 그룹을 묶어주겠죠. DPT, NO로 만약에 정렬을 부서 번호 순서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오더 바이까지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부서 번호가 없는 직원이 있어서 그리고 그러면 번호가 없는 직원은 샐러리를 가지고 썸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지만 샐러리도 널이어서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지금 여기서는 출력된 모습이 이렇게 나왔어요. 세로로 좀 길게 나왔죠. 그죠? 세로로 좀 길게 나왔어요.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10번 부서, 20번 부서, 그리고 30번 부서. 그럼 10번 부서는 8,750 이렇게 될 거고요. 20번 부서는 1,875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30번 부서는 9,4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돌려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 번호가 10번, 20번, 30번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디코드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뭔지 아시겠죠? 목적은 세로로 되어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테이블을 어떻게 바꾸는 게 목적이냐면 요렇게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요렇게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네. 요렇게 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네. 어떻게 돌릴 수 있느냐를 보기 전에 우리 디코드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select 구성 번호가 있고요. 죄송해요. 네. 옆에다 DPTN 다음에 디코드를 쓸게요. 디코드는 컬럼 이름을 먼저 쓰죠. 그 다음에 그 컬럼 이름이 뭐랑 비교할 거다라는 걸 쓰고 참일 때 거짓일 때 값을 쓰잖아요. 그죠? 자, 부서 번호가 DPTNO가 10번이면 샐러리를 쓰겠다. 이렇게도 돼요. 자, 그리고 from EMP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디코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그죠? 디코드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다? dptno와 이 값을 비교해서 여기 있는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얘를 리턴한다 그랬죠? 같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있는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같지 않을 때 리턴해 주는 값이 없죠. 그래서 걔네들은 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10번 부서에서는 그 10번 부서에 샐러리를 리턴을 해줬어요. 디코드가. 20번 부서는 10번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리턴할 값이 없어서 널이라고 리턴을 해줬어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거죠. 쭉 한 거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어. 그러면 두 번째 10번 직원이 있고요. 5천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30번, 20번 쭉 건너뛰고 그 다음에 10번 1300을 받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럼 여기가 널 나머지는 그 false일 때 출력할 값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얘로 그룹을 묶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얘네들로 그룹을 묶었다라고 해보면 이 디코드한 값은 2450, 5000, 1300이죠. 부분 집합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서 번호로 부분 집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 세 개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룹 바이를 그룹 바이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룹 바이까지는 필요 없고. 자, 여기에서 썸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썸을. 널인 것들은 안 더하겠죠. 널인 것들은 안 더해요. 그럼 뭐만 더할까요? 얘네들만 더해주는 값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DEPT NO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DEPT NO가 없다라고 가정하고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DEPT NO를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여기다가 sum 이건 안 돼요. 이건 왜 안 돼요? 그룹 바이가 없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DEPT NO는 10번, 20번, 30번, 40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썸은 결과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같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쓸 수 없어요. 그죠? 네.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룹 바이랑 그룹 함수랑 단일행 함수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썸을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는 썸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DEPT NO를 빼버렸죠. 8750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거는 위쪽에 아까 썼던 거는 그대로 남겨둘게요. select DEPT NO 그 다음에 decode DEPT NO가 10번이면 샐러리를 리턴하겠다. 어디에서? from EMP 테이블에서. 얘랑 얘 둘 다 남겨줄게요. 자,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0번이면 2450, 그 다음에 10번이면 5000, 그리고 여기 10번이면 1300, 나머지는 널. 그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을 sum 하는 거예요. sum. 그죠? 2450, 5000, 그럼 얼마예요? 7450. 거기다가 1300을 더하면 8750 아닌가요? 맞죠? 맞죠? 밑에 거 실행한 결과가 딱 그거죠. 8750. 맞습니까? 그죠? DEPT NO를 같이 출력할 수는 없지만 이 정보는 몇 번 부서의 급여들의 합계, 10번 부서의 급여들의 합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다 별명을 줄까요? as 10번 부서. 10번 부서.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만 이렇게 10번 이렇게 하면 10번은 8750. 됐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같은 방식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썸을 하는 거예요. 썸을 하는데 디코드한 결과를 썸을 하는 거예요. DPT NO가 10번이면 샐러리 리턴한 값. 얘네들은 10번 부서라고 하고 또 썸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디코드 DPT NO가 20번인 부서들만 찾는 거죠. 20번인 부서들만 찾아서 그 부서에 뭐 샐러리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샐러리들을 전부 다 합쳐요. 얘네들은 20번 부서라고 별명을 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sum, decode, dept, no 30번 부서이면 샐러리 리턴에서 썸을 해주고 그 결과를 30번 부서라고 별명을 주고 자, 이 모든 거는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그룹 바이에서 나왔던 결과랑 비교해 볼까요? 위에 우리 그룹 바이 있었으니까 그룹 바이랑 비교해 볼게요. 8750, 1875, 9400 이렇게 나왔죠? 순서대로. 적어줄까요? 네, 적어줄게요. 8750이 있었고 1875가 있었고 9400이 있었어요. 순서대로 10번, 20번, 40번, 10번, 20번, 30번 부서 순서대로예요. 우리 제일 마지막에 한 결과를 보시면 어때요? 10번 부서 8750, 그죠? 그 다음에 20번 부서 1875, 30번 부서 9400 이렇게 나오죠. 디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썸이라고 하는 함수가 해주는 역할이 아까 우리 여기서 보셨죠. 얘 이렇게 있을 때 널들이 썸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널들은 계산할 때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값들만 사용해요? 널이 아닌 값들만 사용해서 썸을 해줘요. 통계 함수들이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통계 함수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카운트도 뭐가 아닌 개수들만 세줬어요? 널이 아닌 개수들만 세줬죠. 썸도 널이 아닌 데이터들만 더하기를 해줘요. 평균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널이 아닌 개수 데이터들만 더하고 널이 아닌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계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코드 함수는 부서 번호가 10번만 샐러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널인 형태. 그거를 썸을 하니까 10번 부서의 급여 합계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디코드 함수 부서 번호가 20번만 샐러리를 리턴하고 나머지는 널. 그죠? 그러면 서메이션이 20번 부서의 급여들만 합계를 계산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코드 함수가 DEPT-NO가 30번인 것만 샐러리를 리턴해주고 나머지는 널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썸은 30번 부서의 샐러리의 썸이에요. 셀렉을 한 거기 때문에 셀렉은 어디로 가요? 셀렉의 결과는 컬럼으로 간단 말이에요. 컬럼으로.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10번, 20번, 30번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쓰지 않고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디코드를 활용을 하면. 그래서 요거는 디코드 함수를 사용한 그룹 바이 결과를 행으로 출력하기, 가로로 출력하기. 이런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드가 복잡하죠?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그죠? 괜히 가로 세로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같은 코드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쓰고 있잖아요. sum, 디코드, sum, 디코드, sum, 디코드 이렇게.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수업 시간에는 그룹 바이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까지.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볼게요. 목차 부분만 보세요. 차례. 목차 부분만 보시면은요. 파트 2를 볼게요. 파트 2. 제가 파트 2에서 다룬 부분들이 있고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 있죠. 파트 2에서 16번, 17번, 18번 이런 식으로 번호들 붙어 있는 거 보시면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이에요. 그죠? 다뤘죠? 다뤘고요. 그다음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에서는 보니까 문자열 관련된 것들 중에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함수가 몇 가지가 있네요. lpad, rpad, trim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lpad는 L은 left고요. pad는 뭐냐면 여러분들 패드 하면 뭐가 생각나요? 패딩. 패딩 할 때 패딩이 패드에다가 ing 붙인 거거든요. 지금 뭐 여름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서 이제 패딩 안 입으시겠지만 패딩은 안에 솜이나 거위털, 오리털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쪽에 뭐가 채워지는 거를 패딩을 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패딩을 넣는다 그러면 안에다 뭔가 채우는 거. 그러면 lpa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자 왼쪽에다가 뭔가를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rpad 그러면 r은 right. 문자 오른쪽에다 뭔가를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문자열의 왼쪽과 오른쪽을 어떤 원하는 문자로 채워넣기. 뭐 그런 함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림은 잘라내다예요. 잘라내다. 그래서 보통 문자열에서 잘라내다 그러면 공백들을 잘라내는 거를 트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시작 부분에 있는 쓸데없는 공백들, 문자열 뒤쪽에 있는 쓸데없는 공백들을 자동으로 잘라주는 거를 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런 기능들일 겁니다. 그래서 22번까지가 문자열 관련된 함수들이고요. 23번, 24번, 25번은 숫자에 관련된 함수들이에요. 여기도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모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26번부터는 날짜 타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오늘 날짜에서 한 달이 늘어나면 몇 월 며칠이 될 거냐.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게 있겠죠. 31일까지 있는 달이냐, 30일이 있는 달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달라질 거예요. 뭐 30을 더해야 되는지, 31일을 더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함수들이에요. 뭐 add months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뭐 날짜와 날짜 사이에는 개월수가 몇 개월이냐 뭐 이런 거 계산해 주는 거 등등등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재에 없는 그런 함수들도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날짜 관련 함수들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예제들을 따라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투캐릭터 함수 보이죠? 그 다음에 암시적, 저는 암묵적이라고 했는데 암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군요. 같은 얘기고요. 암시적인 타입 변환. 그 다음에 널밸류 함수 있죠? MVL, MVL2. 그 다음에 오늘 디코드 말씀드렸죠? 디코드, 그 다음에 그 케이스 when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케이스 when도 말씀드렸고. 그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그룹이에요, 그룹. 최대값, 최소값, 평균, 그 다음에 sum, count 등등등등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한 게
127페이지까지는 다 했어요. 그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랭크, 댄스 랭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뭐 교재를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서 그 랭크와 같은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어떻게 동작하느냐 순위 매기는 거거든요. 순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여기에 클럭이 4명이 있죠. 1명, 2명, 3명, 4명. 클럭 안에서 랭크를 매겨요. 랭크를 매기면서 샐러리를 줘요. 그러면 숫자를 붙여줘요. 어, 오더 바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내림차순으로 하겠다 그러면 밀러가 1등, 그 다음에 아담스가 2등, 제임스가 3등, 그 다음에 스미스가 4등. 이렇게 그 정렬을 했을 때 그 순서 있죠. 그 순서에다가 순위를 매겨주는 게 랭크 함수예요. 랭크 함수. 따라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랭크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중에서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습하시는 걸로 하고 내일 수업할 거를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파트 3 중국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부분에서 그 조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인이라고 하는 거를 내일 많이 연습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